세상을 지배한 가장 무서운 복수극이 있습니다. 한 소년의 분노가 한 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이야기죠. 15살 동굴 속에서 살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명문가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권력 투쟁에 밀리자 하루아침에 반역자의 아들이 되어 시골로 유배되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그는 다짐했을 겁니다. 언젠가 이 체제의 꼭대기에 올라 자신을 짓밟은 세상을 뒤집겠다고요.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 소년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진핑, 14억 명의 운명을 통제하는 중국의 최고 권력자죠. 하지만 그의 권력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복수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사가 어떻게 거대한 제국의 이념이 되었는지 오늘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의 권력은 언제나 붉은 커튼 뒤에서 움직입니다. 그 중심에는 단 7명의 남자들이 있죠. 그들이 바로 14억 인구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들,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인물들입니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전국 대표 대회에서 이들의 서열이 공개되고 그중 맨 앞에 선 한 사람이 향후 5년간 중국의 절대 권력을 쥐게 됩니다. 2022년 10월 그 자리에 다시 선 사람은 이미 10년간 중국을 지배해온 시진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숨길 필요 없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그 순간 시진핑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중국 역사상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3연임에 성공한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덩샤오핑이 만든 2기 임기 제한을 스스로 철폐하며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죠. 이는 단순히 권력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체제 자체를 다시 쥐어 흔든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죽을 때까지 이 자리를 놓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셈이죠. 마오쩌둥이 떠난 지 50년, 그와 같은 절대 권력이 다시 부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정치적 욕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진핑의 권력 뒤에는 개인적이고 깊은 상처, 그리고 복수의 서사가 숨겨져 있었죠. 그 이야기는 시진핑이 태어나기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0년대 중국은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군과 장제스의 국민당군이 중국 대륙을 놓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던 시기였죠. 그때 공산군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국민당군에게 포위되어 식량도 무기도 희망도 남지 않았던 겁니다. 그 순간 마오쩌둥과 지도부는 결단을 내립니다. 살기 위해선 도망쳐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1934년 10월 16일 약 13만 명의 병사와 민간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포위망을 돌파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탈출 행군이 바로 역사에 남은 대장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길이는 무려 1만 킬로미터, 혹한과 굶주림 속에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넜으며 매일같이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졌고 살아남은 사람은 처음에 13만 명 중 고작 8천 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장정은 마오쩌둥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주었죠. 그는 이 여정을 통해 군과 당의 실질적인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장정의 끝에서 마오쩌둥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 혁명가 시중신이었죠. 그는 이미 북부 산간지대에서 게릴라 근거지를 세우고 있었고 탈진한 공산군에게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그가 훗날 시진핑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후 시중신은 마오의 곁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공산당이 국민당을 몰아내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졌을 때 그는 국가의 핵심 인물로 자리했습니다. 국무원 부총리급 고위직을 맡으며 혁명 영웅 중 한 명으로 불렸죠. 그의 아들 시진핑은 태자당, 즉 혁명 원로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최고급 주거지, 엘리트 학교, 권력층의 특권을 모두 누렸죠.
그러나 그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오쩌둥의 권력 광기가 폭발하면서 시진핑 가문은 순식간에 파멸의 길로 떨어졌습니다. 1966년 문화대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기존 질서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홍위병이라 불린 젊은이들은 거리로 나와 교사를 구타하고 부모를 고발하며 전통 문화를 파괴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법도 도덕도 없었습니다. 오직 마오의 이름이 진리였죠. 그 광기 속에서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도 반혁명 분자로 몰렸습니다. 그가 대장정의 영웅이었다는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수만 명이 지켜보는 공개 비판장에 끌려 나와 모자를 뒤집어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모욕을 당했습니다. 혁명의 영웅이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추락한 겁니다. 그날 이후 시진핑의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명문학교에서 쫓겨나고 친구들이 등을 돌렸죠. 아버지가 투옥된 뒤 가족은 순식간에 사회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5세의 시진핑은 시골 노동지로 보내졌습니다. 동굴처럼 어두운 움막에서 살며 매일 삽질을 하고 돼지우리 청소를 하며 하루를 버텼죠. 배고프, 추위, 그리고 모욕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을 품었습니다. 이 체제를 이해해야 이 체제를 이길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증오하는 공산당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였죠. 1976년 마오쩌둥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급격히 바뀌었죠. 문화 대혁명은 끝이 났고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으며 개혁과 개방을 내세웠습니다. 억울하게 숙청되었던 인물들이 복권되었고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도 다시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아버지의 후광에만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얻는 방법을 달리 택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정치 싸움을 피하고 스스로 지방으로 내려간 겁니다. 허베이, 푸젠, 저장, 상하이. 그는 중국 전역의 낙후된 지역을 돌며 관료로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래 버텨라. 그는 경쟁자들이 중앙에서 서로 다투는 동안 묵묵히 실무 능력을 쌓고 각 지역에 충성스러운 인맥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겸손하고 실무에 강한 간부라는 평판을 얻었고 이 평판은 훗날 그의 최대 무기가 되었죠. 2007년 시진핑은 상하이 당서기로 부임했습니다. 부패 스캔들로 무너진 도시를 단기간에 안정시키며 지도부의 신뢰를 얻었고 불과 7개월 만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그는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오르며 사실상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온건하고 조용한 지도자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한 착각이었습니다. 집권 직후 시진핑은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고위 관료와 장성이 체포되었고 그 자리는 모두 그의 측근으로 채워졌습니다. 호랑이든 파리든 잡겠다는 그의 말처럼 당과 군을 가리지 않는 숙청이 이어졌죠. 이 운동은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됐지만 실제 목적은 권력 재편이었습니다. 그는 정치국, 국무원, 군부까지 장악하며 마오 이후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구축했어요. 2021년 그는 역사상 세 번째 역사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마오쩌둥, 덩샤오핑, 그리고 시진핑 이 세 명만이 그 결의안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의문에는 한 문장이 새겨졌죠. 시진핑 사상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원리이며 국가의 영혼이다. 그의 이름은 헌법에, 교과서에, 그리고 인민의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10년 동안 중국의 경제 규모는 2배로 성장했고 군사력은 세계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혹독한 통제와 감시가 자리했습니다. 인터넷은 검열되었고 홍콩의 자유는 사라졌으며 위구르족은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시진핑의 중국은 점점 더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체제로 변했죠. 2020년 코로나19가 중국을 강타했을 때 그는 또다시 절대 권력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국민의 일상은 마비되었고 전국에서 시위가 폭발했습니다. 중국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저항이었죠. 그러나 시진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책을 철회하는 대신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을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해 10월 제20차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는 세 번째 임기를 공식화하며 명실상부한 영구 집권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상무위원회의 모든 자리를 자신의 충성파로 채웠고 과거 지도자들의 계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중국의 운명은 오직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4억 인구의 삶이 한때 동굴에서 흙을 파던 소년의 결정 하나에 의해 좌우되는 세상.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가장 증오했던 마오쩌둥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시진핑이 서 있습니다. 소년 시절의 복수는 끝났을까요? 아니면 이제 시작일까요?